여러분, 휴대폰 사면 보통 얼마 만에 바꾸세요? 2년? 3년? 아니면 고장날 때까지 쓰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폰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 사람들이에요. 폰 하나 사면 3년, 4년은 기본이고 새 모델이 나와도 콧방귀부터 끼는, 지갑 닫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의 안방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정작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점유율 35%로 27%의 애플을 8%포인트 차이로 눌러앉힌 거예요. 화면이 반으로 접히는 폰 한 대로 말이죠. 도대체 지갑 닫기로 유명한 그 유럽 사람들에게 삼성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스마트폰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유럽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콧대 높고 가장 보수적인 시장을 대한민국 기업이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1등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위기와 반전의 승부수까지 오늘 아주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럽이라는 시장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삼성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절대 실감이 안 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휴대폰 참 자주 바꾸죠? 새 모델 나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2년 약정 끝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매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휴대폰을 한번 사면 정말 오래 씁니다. 자료를 보면 유럽 소비자는 폰 하나를 사면 평균 3년을 훌쩍 넘겨서 거의 4년 가까이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바꾸는 걸 생각하면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지갑을 안 여는지 감이 오시죠? 이거 좀 실감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생각해보세요. 이런 큰 가전은 한 번 사면 10년씩 쓰잖아요. 고장나기 전까지는 새 모델이 나와도 눈길도 안 주죠. 유럽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딱 그런 존재예요. 한국이나 미국처럼 패션 아이템, 유행 따라 바꾸는 물건이 아니라 멀쩡하면 끝까지 쓰는 생활 가전에 가까운 겁니다. 새 것을 사더라도 이게 정말 그만한 값어치를 하나? 를 몇 번이고 따지고 또 따지는 세상에서 가장 깐깐한 소비자들이 바로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지독하게 보수적인 시장을 누가 잡고 있어야 정상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뻔합니다. 유럽은 명품의 본고장이고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그런 프리미엄 감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어디죠? 네, 바로 애플입니다. 사과 로고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 그 애플이요. 유럽처럼 자존심 세고 디자인 따지고 브랜드값 쳐주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아이폰 천지여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유럽 스마트폰 시장의 1등은 애플이 아니라 삼성전자였어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닙니다. 삼성 35%, 애플 27%, 8%포인트라는 꽤 묵직한 차이로 삼성이 애플을 확실하게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축구로 치면 이건 원정 경기예요. 그것도 상대팀 안방, 상대 응원단이 꽉 들어찬 적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경기죠. 유럽은 애플의 홈그라운드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브랜드 감성, 프리미엄 이미지, 디자인 자부심, 전부 애플에게 유리한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그 적진 한복판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홈팀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관중은 세계에서 제일 콧대 높고 제일 안 바꾸기로 유명한 유럽 소비자들인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삼성은 무슨 수로 이 깐깐한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아이폰보다 싸게 팔아서? 아니면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천만에요. 진짜 비밀은 훨씬 더 흥미로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면 2026년 7월 22일 영국 런던으로 가봐야 합니다. 이날 런던의 유서 깊은 장소인 올드 빌링스게이트, 그리고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코벤트 가든에서 아주 독특한 행사가 열렸어요. 삼성전자가 하반기 신제품을 공개하는 자리, 이른바 언팩 행사였죠. 보통 이런 신제품 발표회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커다란 무대, 번쩍이는 조명,
정장 입은 임원이 나와서 스펙을 줄줄 읊는 딱딱한 발표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런던에서 벌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은 이 도시 한복판에 영국 전통 술집, 그러니까 펍을 통째로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진짜 술집처럼요. 그런데 이 펍이 좀 이상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이 하나같이 화면이 90도로 반쯤 접혀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의 비율이 우리가 흔히 보는 길쭉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4대3이라는 각진 비율입니다. 옛날 교과서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 넉넉한 모양이요. 이 테이블 위 물건의 정체가 바로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새로 나온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8입니다. 여기서 삼성이 정말 영리했던 지점이 나옵니다. 삼성은 이 펍에 있는 모든 테이블을 아예 폴더블 폰의 4대3 화면 비율 모양으로 제작했어요. 사람들이 맥주 한잔하러 편하게 들어와서 술집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폰의 넓고 각진 화면 느낌을 몸으로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신제품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고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일상 공간 속에 슬그머니 녹여놓은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전략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유럽 사람들은 지독하게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새 것 나왔으니 사세요 라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접히는 폰이라는 게 아무리 신기해도 직접 만져보고 써보기 전에는 저게 튼튼하겠어? 저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하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정면 돌파 대신 아주 부드러운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의 손에 물건을 직접 쥐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설득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100마디 광고보다 단 한 번의 손맛이 더 강력하다는 걸요. 실제로 이 코벤트 가든 체험 공간은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직접 접어보고 펼쳐보고 만져봤습니다. 그 콧대 높다는 유럽 사람들이 접히는 화면 앞에 줄을 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이 폴더블 폰이 단순히 신기해서 화면이 접혀서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폰 안에는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진짜 무기가 하나 더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폰에 AI 없는 게 어딨어? 다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삼성이 폴드 8에 넣은 AI는 결이 좀 다릅니다. 삼성은 이걸 두고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사용자가 부르기도 전에 AI 비서가 먼저 알아서 돕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의 AI는 우리가 뭘 시켜야 움직였어요. 야, 이거 좀 찾아줘. 해야 찾아주고, 내일 날씨 어때? 물어봐야 대답하는, 시키면 하는 비서였죠.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넣은 AI는 눈치가 아주 빠른 비서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메신저로 지난주 여행 사진 좀 보내줘 라고 말을 걸잖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우리가 대화창을 나가서 사진첩을 열고 그 사진을 찾아서 다시 돌아와서 보내야 했어요. 이 귀찮은 과정을 이 AI가 알아서 눈치채고 혹시 이 사진들 말하는 거죠? 하면서 관련된 사진을 딱 띄워주는 겁니다. 손가락이 몇 번 움직일 일을 AI가 미리 알아서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걸 좀 친숙하게 그려볼게요. 예전 비서가 내가 지시해야만 움직이는 신입사원이었다면 이번 AI는 몇 년을 손발 맞춘 베테랑 비서 같은 겁니다. 내가 커피를 찾기도 전에 이미 책상에 커피를 놓아두고 다음 회의 자료를 말하기도 전에 착 챙겨두는, 내 습관과 하루 일과를 훤히 꿰고 있어서 필요한 걸 먼저 대령하는 그런 비서요. 톤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소비자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바로 이게 정말 내 삶을 편하게 해주나? 이게 값어치를 하나? 였잖아요. 화면이 그냥 접힌다는 것만으로는 이 깐깐한 사람들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이 넓게 펼쳐지는 화면 위에서 눈치 빠른 AI 비서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착착 처리해주니까 비로소 아, 이건 비싼 값을 하는 물건이구나 하고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폰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길래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는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똑똑한 AI가 폰 안에서 쉴 새 없이 일을 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열입니다. 여러분, 노트북으로 무거운 작업 오래 하면 바닥이 뜨끈뜨끈해지고 펜이 윙윙 돌잖아요. 폰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열심히 계산하면 폰이 뜨거워지면 성능이 뚝뚝 떨어집니다. 특히 접히는 폰은 얇고 공간이 좁아서 열을 식히기가 더 까다로워요. 삼성은 이 문제를 아주 영리하게 풀었습니다. 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칩 바로 위에 고리로 만든 얇은 방열판을 딱 붙여버린 거예요. 여름에 뜨겁게 달궈진 이마에 시원한 금속캔을 대면 열이 쭉 빠지는 느낌 아시죠? 고리가 딱 그렇게 칩의 열을 순식간에 빨아들여서 발열을 기존 방식보다 약 30%나 낮췄습니다. 덕분에 AI가 아무리 무거운 일을 시켜도 폰이 뜨거워져서 버벅대지 않고 척척 일을 해내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폰을 움직이는 핵심 반도체도 삼성이 직접 만든 최신 칩을 넣었는데요. 이 칩이 예전 것보다 두뇌 회전 속도는 39%, AI 계산 능력은 무려 113%나 좋아졌어요. AI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2배 넘게 뛴 겁니다. 화면 접는 기술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두뇌부터 열을 식히는 기술까지 전부 다 우리 기술로 꽉꽉 채워넣은 진짜 배기 폰인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유럽 사람들이 왜 이 폰 앞에 줄을 섰는지 말이에요. 그냥 신기한 접이식 장난감이 아니라 넓은 화면에 똑똑한 AI, 그걸 뒷받침하는 탄탄한 기술력까지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세계에서 제일 깐깐한 소비자들도 마침내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애플의 안방에서 애플을 이기고 있는 진짜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냥 신나서 박수만 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아주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려한 승리의 뒷면에 삼성전자를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소름 돋는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유럽 시장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전자, 회사 전체는 과연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었을까요? 숫자만 보면 정말 눈부십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 171.5조 원, 영업이익 89.5조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어요. 그야말로 역대급 성적표죠. 여기까지만 보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적표를 한 겹 벗겨보면 도저히 믿기 힘든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주인공이 정작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마트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안에는 크게 두 개의 큰 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반도체를 만드는 팀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은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팀이에요. 이번 역대급 실적을 만든 건 바로 반도체 팀이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AI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그 귀한 반도체를 삼성이 만들어 파니까 돈이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온 거죠. 그럼 우리의 주인공, 스마트폰을 만드는 팀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을 제패하고 폴더블 폰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바로 그 스마트폰 사업부가 2026년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요. 이게 얼마가 이상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밖에서 보기엔 세계 최고의 스타 선수인데 정작 통장을 까보니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유럽 1등, 폴더블 명가. 다 좋은데 그 폰을 만드는 부서는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계 1등이 왜 돈을 못 벌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얄궂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아까 그 돈을 쓸어 담은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이냐면요. 스마트폰 안에는 반도체가 잔뜩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도체 값이 AI 열풍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반도체를 파는 팀은 비싸게 팔아서 신났지만 그 비싼 반도체를 사다가 폰을 만들어야 하는 스마트폰 팀 입장에서는 재료값 폭탄을 맞은 거예요. 같은 회사 안에서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우는 참 기막힌 집안 사정이 벌어진 거죠. 부품값이 오르니까 폰을 만들면 만들수록 남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둘째 이유는 바로 AI입니다. 방금 우리가 그렇게 감탄했던 그 똑똑한 AI. 그거
그냥 톡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눈치 빠른 비서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돈을 왕창 태워야 하는 거죠.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앞으로 시장을 계속 지배하기 위한 미래 투자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은 지금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어요. 한쪽 어깨에는 치솟는 부품값이라는 짐을, 다른 쪽 어깨에는 미래를 위한 AI 투자라는 짐을요. 이 두 개를 짊어지고 유럽 1등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왕관을 썼지만 그 왕관이 이렇게 무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백미입니다. 이 무거운 왕관을 쓴 삼성이 위기 앞에서 몸을 사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보통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죠? 몸을 웅크리고 투자를 줄이고 비용을 아끼면서 버티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정반대로 갔어요. 이 적자라는 위기를 오히려 경쟁자를 완전히 따돌릴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순간을 폴더블 폰이라는 새로운 판을 완전히 굳혀버리는데 쓰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애플. 지금 이 접히는 폰 시장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접이식 아이폰은 계속 소문만 무성할 뿐 정작 세상에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화면을 접었다 펴는 그 경첩. 그러니까 힌지라고 부르는 부품의 설계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는 2027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게 삼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하늘이 준 시간입니다. 육상 경기로 치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애플이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고 신발끈을 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삼성은 이미 트랙을 몇 바퀴나 돌면서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거죠. 접히는 폰이라는 이 새로운 경기장에서 삼성은 지금 아무런 방해 없이 홀로 질주하며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 선점 효과가 앞으로 1년에서 2년은 더 이어질 거라고 하니 삼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왕좌를 굳힐 최고의 골든타임인 셈이죠. 그래서 삼성은 이 골든타임에 폴더블 폰을 확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갤럭시 Z 폴드 8의 여권형 디자인, 그 4:3의 넓은 화면이 바로 그 승부수의 핵심이에요. 왜 하필 이 비율이냐고요? 아까 말한 그 똑똑한 AI 비서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때 화면이 넓고 각져야 여러 앱을 나란히 펼쳐놓고 쓰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좁고 길쭉한 화면에서는 답답했던 작업들이 이 넓은 화면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접히는 하드웨어와 똑똑한 AI, 이 둘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서 애플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앞길이 마냥 꽃길인 것만은 아닙니다. 삼성 앞에는 넘어야 할 벽이 하나 더 놓여 있어요. 바로 유럽연합의 깐깐한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이 2027년 2월부터 아주 골치 아픈 규칙을 하나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스마트폰 배터리를 사용자가 직접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배터리만 쏙 빼서 교체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죠. 그런데 이게 삼성한테는 참 난감한 숙제예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쉽게 뺄 수 있게 만들려면 폰을 얇게 만들기도 어렵고 방수 기능을 넣기도 힘들어지거든요. 얇고 물에 강한 프리미엄 폰을 만들려는 삼성의 목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여기서도 영리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배터리를 1000번 충전하고도 용량이 80% 이상 남아있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만들면 굳이 뺐다 끼웠다 하는 구조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배터리를 쉽게 빼는 대신 아예 배터리를 지독하게 오래가고 튼튼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 벽을 넘겠다는 전략입니다. 규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우아하게 돌파하겠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오랜 세월 쌓아온 대한민국 기술의 저력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스마트폰 하나가 잘 팔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콧대 높고 가장 지갑을 안 여는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브랜드의 나라 애플을 그 안방에서 8%포인트 차이로 눌러앉혔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접히는 폰과 눈치 빠른 AI, 그리고 열을 잡는 반도체 기술까지
오직 우리만이 가진 무기로 이뤄낸 승리예요. 심지어 그 든든한 라이벌 애플조차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이 새로운 판을 삼성이 홀로 앞서 달리며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 사업이 사상 첫 적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위기 앞에서 웅크리는 대신 오히려 미래를 향해 더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어요.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가올 폴더블 시대의 왕자를 확실하게 차지하겠다는 결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 한 대, 그 안에는 사실 이렇게 치열하고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심사위원들 앞에서 우리 기업이 최고라는 도장을 받아낸 자랑스러운 증거인 거예요. 다음에 누군가 접히는 폰을 펼치는 모습을 보시면 저 작은 화면 하나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땀과 기술이 접혀 들어가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저 넓은 트랙을 홀로 앞서 달리고 있지만 잠들어 있는 거임 애플이 언제 트랙 위로 뛰어들지 모릅니다. 영원한 1등은 없어요. 지금의 이 앞선 자리는 자랑거리인 동시에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무거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팽팽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거죠. 진짜 강자는 앞설 때 더 겸손하고 더 치열한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이 이 골든타임을 살려서 접히는 폰 시장의 왕자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뛰어든 애플이 결국 판을 뒤집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